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빽빽한 도시, 이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요. 이 소리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어떨 땐 말이죠. 이 평범한 소음이 정말 상상도 못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실제 사건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고시원의 그 얇디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대체 어떻게 단순한 소음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흉기난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어느 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 특별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정말 무섭게 끓어오르고 있는 훨씬 더 큰 문제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자, 그럼 이 개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거대한 사회 문제가 됐는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파트 소음 민원이 불과 3년 만에 2배, 아니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2022년에 3,000건이었던 게 올해는 벌써 8,000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몇몇 예민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갈등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불만의 절반 이상, 무려 55%가 바로 발소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쿵쿵거리는 발소리. 사람이 그냥 걷고 생활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행위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거죠. 와, 이 문제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풀기 어려운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른바 소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래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거꾸로 가해자가 돼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층 소음에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 좀 보세요. 고무망치 같은 고전적인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아예 골전도 스피커 같은 첨단 기술까지 동원됩니다. 천장에 딱 붙여서 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이 고통을 어떻게든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는 그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 법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웃끼리 좀 시끄럽게 다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보복소음이 이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규정된 겁니다. 처벌 수위도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말 아이러니하죠. 원래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던 피해자였는데 복수하겠다고 맞대응하다가 졸지의 전과자가 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현실이 거의 극한까지 가다 보니까요. 우리 사회의 거울인 스크린도 이 문제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이 날카롭고 첨예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블랙 코미디라는 예술로 재탄생하는지 최근 영화 한 편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대비가 참 재밌습니다. 현실에서는 칼부림에, 스토킹 처벌에, 소송이 난무하는데 영화는 이 큼직한 비극을 색다른 소름이라는 아주 짓궂은 키워드로 비틀어서 웃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시대의 아픔을 역설적으로 풍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평가 때문입니다. 기생충의 계보를 잇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표면적인 갈등, 그 아래에 우리 사회의 계급, 공간, 욕망 같은 훨씬 더 깊고 불편한 문제들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사회문제, 법, 영화까지 이걸 하나의 관점으로 한번 쫙 꿰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 내 집의 가치, 즉 재테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집 살 때 늘 그러잖아요. 거기 평당 얼마야? 근데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집에서 누릴 평화의 가격은 얼마지? 내가 쉴 수 있는 그 안식의 가치는 얼마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집의 진짜 비용은요, 대출금이나 세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웃과 갈등이 터지는 순간 병원비,
변호사비, 스트레스로 일 못해서 생기는 손해, 심지어는 이 집이 싫어서 떠나는 이사 비용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어마어마한 빚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 바로 이겁니다. 재테크 관점에서 보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조용한 집은 그 어떤 주식보다 확실한 자산입니다. 반대로 끝없는 소음 갈등은 내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눈덩이 같은 부채 일꾼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집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어디에 있는지, 몇 평인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질과 평화를 아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부동산 투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설 때 그저 눈에 보이는 벽지만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벽 너머에서 들려올지 모르는 소리, 즉 당신의 미래 자산 가치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